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24강 예, 미디어 스포츠의 미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그 이번 금요일 해서 이제 미디어 스포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제 진도는 끝납니다. 예, 그래서 12월 두 번째 주에 이제 사실 뭐 우리 수업은 없는데 그 주에 그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뭐, 그 과제에 대한 개별적인 그 상담이나 그 지도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과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결정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우리 하던 거는 마저 끝내고, 이번 주에 진도를 마치고, 15일 날, 어, 제 15일이 화요일인데, 그날 시험을 보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올려드리기는 그 구술 시험을 보겠다고 했는데, 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하다가 다시 또 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이게, 이 대면으로 만나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그 방역 문제에 좀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떻게 결정을 하든 간에 하여튼간 제가 이번 주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지사항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지도를 나가죠. 어,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사진에 그 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 11월 25일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겠죠. 이제 뭐 레전드인데 진짜 그 세계 축구계 레전드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랄까 악동 이미지가 있죠. 그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그 뛰던 시절에 월드컵 우승도 했고 뭐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퇴 후의 삶은 사실 그렇게 명예롭지 못했어요. 무슨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어, 뭐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가십거리가 많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마라도나라는 선수는 뭐 일단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165c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키가 작고 이 어깨가 딱 벌어진 데다가 목이 짧고 땅땅한 체형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무게중심이 낮죠. 이렇게 다리도 짧은 편이고 굉장히 운동선수 같아 보이지 않아요. 체형은. 근데 요즘 축구 선수들은 뭐 체격이 늘씬하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거의 뭐 볼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뭐 아티스트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그 클럽 팀에서 뛰면서 성과를 낸 것은 그 이태리의 그 나폴리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나폴리는 사실 강팀이 아니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그 이탈리아 그 세리에 A 리그의 제일 강팀은 뭐 유벤투스, 뭐 인터밀란, 그렇죠? AC 밀란 뭐 이런 팀, 뭐 AS 로마 이 정도인데 나폴리라는 팀에 속하면서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거의 뭐 그 팀에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86년도에 월드컵을 그 멕시코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마라도나가 전성기였죠. 그래서 멕시코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팀 대표로 나가서 우승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사진이고요. 재밌는 것은 그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그 조별 예선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같은 조였어요.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이제 또 하필 첫 게임이 우리나라의 첫 게임이
그 아르헨티나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올림픽을 거의 한 30년 만에 나간 거였거든요. 예. 1946년인가 47년에 한번 나가고 46년이었겠죠. 예. 이제 모처럼 나간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세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처럼 유럽 축구를 이렇게 뭐 늘상 보던 상황도 아니고 그냥 걔네들이 좀 잘한다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간 그런 상황에서 붙었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량의 차이도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팀을 맞아서 좀 주눅이 들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멕시코랑 하는데 세 골을 내리먹고 좀 밀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골을 중거리 슛으로 만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박창선이라는 선수가 골을 넣어서 3대1로 졌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전에서 뭐 사실 잘 싸웠다고 할 수 있죠. 뭐 아르헨티나가 결국 그때 우승도 했고 뭐 강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우리도 알았어요. 그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강팀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있다. 그 팀에 걔를 막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특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도 했고 지금은 대전팀 그 사장으로 있는 허정무라는 그 축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수 때 이제 마라도나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 마라도나를 마치 걷어차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있고 마라도나가 막 그 비명을 지르는 그 표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여러분 있어요. 그 인터넷에. 근데 사실은 그 사진은 허정무 선수가 그 마라도나를 가격해서 마라도나가 그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별개의 상황인데 공은 저쪽에 있고 이렇게 걷어냈는데 이제 그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였는데 마치 그 합성 사진처럼 그렇게 딱 우연히 그 순간에 맞아서 이게 뭐 태권 축구다, 뭐 한국 선수들이 뭐 마라도나를 뭐 담근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라도나는 그렇게 뭐 월드컵 우승도 하고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이 선수가 그 서방 언론,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영국, 뭐 영국은 특히 축구에서는 영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국이나 미국 언론들이 이 마라도나를 묘사하는 게 대체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동이고 좋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뭐 망난이고, 예. 뭐 마약 중독자에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보도를 이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뭐 배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미디어 비평의 일종으로 보듯이 그러니까 언론이 하는 말을 뭐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하는 말도 때로는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게 정말 맞나? 저렇게 말하는데 어떤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저 사람의 의견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해보는 그 필요합니다. 그 마라도나가 1986년도에 이제 우승을 할 때 그 월드컵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혜손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공이 크로스가 돼서 날라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게 이제 헤딩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툭 쳐서 넣습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척 점프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심판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받아서 넣은 줄 알고 이제 골로 인정을 했는데 사실 그 슬로우 비디오를 돌려서 보니까 분명히 손으로 이렇게 툭 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본 거예요. 마라도나한테. 너 그거 어, 헤딩 아니지? 손으로 넣었지? 그러니까 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신의 손이 넣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신의 손 사건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은 당연히 VAR 돌려서 잡아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골이 무효됐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골이 인정됐고 예. 그런데 이제 하필 또 그 골을 넣은 게임이 잉글랜드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하고 그 시합을 했는데 예.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 마라도나의 그 손으로 넣은 골로 이제 승리해서 올라갔죠. 토너먼트를.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 마라도나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없죠. 당연히 미룰 수밖에 없죠. 예. 잉글랜드가 1966년도에 우승하고 그 이후에 뭐 한 번도 우승이 없는데 그 나름 뭐 축구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은 별로잖아요. 예. 마라도나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한이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그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은요 80년대 초반에 예,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 옆에 보면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거든요. 예. 그 섬에 영유권을 놓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 섬이 뭐 영국 땅인지 원래 이제 그 예전에 식민지 때 영국이 이제 그 점령을 했던 땅인데 예, 그걸 놓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앙금도 남아 있었죠. 86년이면은. 예. 그래서 여러모로 그 영국 언론들이 볼 때는 마라도나는 예, 원흉입니다. 예. 우리의 그 월드컵 우승을 뺏어간 나쁜 놈, 부정행위자, 그 손으로 골 넣은 치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언론 입장에서도 사실 뭐 미국 언론들이 뭐 축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80년대 이럴 때는 이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뭐랄까요 그 남미 국가들의 어떤 독립이라든가 반미 투쟁 이런 거에 그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마라도나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은 특히 서방 언론들, 예, 그 미국이나 영국 쪽의 매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보도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기 때문에 이 마라도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뭐 공은 좀 잘 쳤을지 모르지만 뭐 망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약물 중독에 뭐 예. 근데 이제 마라도나가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빈민들을 위한 그 구제 활동이라든가 예. 이런 사회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스포츠 그 언론인 중에 그 데이브 자이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마라도나를 재평가해야 된다.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이었다. 예. 그 미국 그 패권에 도전했던 사회 운동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글을 썼습니다. 이제 예. 특히 이제 마라도나가 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글을 제가 그 올려드릴게요.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영어로 된 거니까 좀 읽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예,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 무슨 사연이 있나, 아 얘네들끼리는 어떤 원한이 있나, 뭐 전 그 스토리가 좀 있나 이런 걸 감안하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마라도나 얘기를 좀 했고요. 네. 자, 가봅시다. 자, 전망 어떻게 될 건가? 사실 이건 좀, 좀 맞추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 어렵습니다, 사실.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그 상호 의존성은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자, 그런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협조하고 뭐 통합하겠지만 그 미묘한 갈등 관계라든가 긴장 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서로 간의 그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예,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어떤 식으로 갈등이 생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망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예.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이제 주장하기로는 점점 자본의 힘, 즉 미디어의 힘이 확대되고 스포츠 본래의 특성이 약화될 것이다. 스포츠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미디어 중계에 맞게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내고 들어오는 입장 수입보다 당연히 중계권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관중 없이 경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관중이 없으니까 뭐 아무래도 선수들은 뭐 좀 신도 들라고,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스포츠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은, 그래 뭐 아예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뭐 우리 스포츠 관중 없이 그냥 하자 앞으로. 예.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러면은 아예 이제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경기장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그 관중을 이제 수용하고,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관중 뭐 몇만 명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화장실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또 뭐 그 관중석, 그렇죠. 관중석에 그 좌석도 만들어야 되고, 앞 간격 유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 그렇죠. 예,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주변 도로도 뚫어야 되고, 뭐 이런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아예 그냥 마치 그 드라마 찍는 스튜디오 같이, 예, 경기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예 애초에 관중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지어서 그냥 뭐 그 플레이하고 선수들 자리 잡고 뭐 기자들만 몇 명 오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경기장 그 건립 비용도 훨씬 덜 들겠죠. 예. 그리고 애초에 그 경기장을 지을 때 그 TV 중계만을 목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종목이 그 전후반 45분씩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일단 시작하면은 광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45분 동안. 예. 근데 그게 방송국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잖아요. 45분 동안 중간에 광고 넣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요즘에 어떤 건 뭐 10분마다 한 번씩, 5분마다 한 번씩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하는 45분 동안 광고를 못 한다는 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15분씩으로 쪼갤까? 그렇게 해서 15분씩 몇 번 하면 됩니까? 5번 할까요? 예. 45분씩 2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5분씩 5번으로 쪼개서, 뭐 혹은 4번으로 쪼개서, 15분씩 4번이면 60분밖에 안 되네요. 예. 하여튼 뭐 20분씩 4번 해도 80분이고, 예.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저기 차라리 아이스하키처럼 3번으로 나누던가, 예. 30분씩 3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90분이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광고하기가 더 편하죠. 예.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축구가 제 생각에 축구가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에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너무 무승부가 많아요. 미국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무승부가 없거든요. 누군가는 꼭 이겨야 돼요. 근데 축구는 무승부의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이런 그 실망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광고를 중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30분씩 3번으로 쪼갤 수도 있지 않을까, 축구를. 예. 아예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축구를 30분씩 3번으로 쪼개? 왜 안 됩니까? 예. 뭐 시도할 볼만하죠. 예. 그리고 뭐 선수 교체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예. 음, 아니면은 뭐 선수 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축구에서 한 번 이제 교체돼서 나간 선수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30분씩 3번으로 쪼개서 그 한 피어리어드에서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가지만 다음 그 피어리어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어, 스포츠 규칙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구, 예를 들어서 야구가 지금 9회까지가 너무 지루하다, 이런 의견이 7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야구. 사실 야구는 전통주의자들의 힘이 강해서 이거를 7회까지만 하면 굉장히 글쎄요, 위험한데, 예. 어쨌든 7회까지로 줄이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 예. 뭐 그런 식으로 스포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스포츠의 변용이라는 건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뭐 변화 이것은 자체보다 미디어 사회의 역학관계에 좌우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역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스포츠를 바꿀 때는. 예. 다음 스포츠 문명의 진화 너무 거창한데 예. 자연 지향적으로 변화. 그러니까 스포츠가 어떻게 변할 건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어, 여기서 이제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글쎄요 제가 뭐 제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그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하여튼 봅시다. 자연 지향적으로 변화한다. 어, 자연을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점점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쿠아 스포츠 이런 거, 그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은 뭐 스노클링, 뭐 서핑 이런 거, 예, 그 하는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영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근데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지금 뭐 통 갈 수가 없겠죠? 예, 그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 그 동해안에도 그 양양 뭐 이런데, 예, 거기에 그 서핑에 적합한 그 파도가 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로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예, 이런 거, 예.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예, 도시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좀 넓고 높은 지형이 있는 데서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의 스포츠, 예, 직접 체험하는 거 같은 맥락으로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하는 스포츠였다가 보는 스포츠가 됐다가 이제 다시 하는 스포츠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인 야구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한번 야구를 해볼까? 뭐 어렸을 때 내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해서 못했는데 내가 이제 뭐 직장인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월급도 받고 사회적 여유가 있으니까 주말에 내가 야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야구를 해봐야지 뭐 이렇게 예, 해서 사회인 야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밖에 즐기는 스포츠는 많아요. 뭐 마라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뭐 이왕이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 풀코스를 한번 완주해 보자라든가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서핑이라든가 예, 뭐 수영 이런 거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많습니다. 그 밖에 뭐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뭐 산악 자전거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 많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가면은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 지향적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하는데 그냥 뭐 웬만한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좀 이제 좀 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재미있고 남들 안 하는 걸 한번 해볼까 뭐 익스트림 스포츠 어, 뭐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그 모험 어드벤처 같은 예, 이런 것들 예. 저는 뭐 이런 걸 할 만큼 예, 용기가 있지 못한데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보는 스포츠의 시장이 여전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저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는데 예,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해요. 뭐 이 큰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스포츠, 미디어 그리고 아비투스라는 제목으로 아비투스란 말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아비투스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 이 단어를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어 단어 중에 habit, 그쵸? 습관 할 때 그 habit하고 그 같은 근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쵸? habit. 그러니까 이게 habit, 그 습관, 관습 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개개의 계급이나 집단의 특유의 무의식적인 행동, 그 집단에 있는 예, 특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행동, 지각, 판단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제 요인의 집합. 뭐 복잡하네요. 하여튼간. 예. 그러니까 어떤 뭐 계급이나 집단이 보여주는 어떤 성질, 예, 특징,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아비투스를 설명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예, 골프 같은 스포츠는 대한민국의 어떤 중산층 이상, 예, 뭐 대체로 중년 남성이나 여성, 예, 어느 정도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죠. 예, 뭐 고등학생들끼리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야자 끝나고 우리 라운딩이나 한번 할까 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비투스라는 게 꼭 뭐 스포츠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 음악에도 해당할 수 있고 뭐 그밖에 뭐 어떤 소비성 이런 걸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을 때 예, 뭐 오페라나 예, 뮤지컬 이런 거, 뭐 오페라 공연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오페라를 뭐 거의 매달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이나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대략 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뭐 대체로 그 돈도 많고 예. 뭐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예, 아무래도 물론 뭐 그렇게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이제 야구장에서 만난 그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건설 노동자예요. 일용직 건설 노동자.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미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미장. 예, 미장이 뭔지 아시죠? 벽돌 쌓고 이렇게 그 착착착 쌓고 이렇게 벽돌을 예. 올, 그, 그 미장의 기술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일당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 취미가 뭐냐면은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 없는 날에는 예. 그 양복 딱 입고 그 클래식 공연장에 가서 그걸 듣고 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같이 그 일하는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뭐 이른바 노가다 아저씨들이 막 비웃는데요, 자기 보고. 예. 아, 저 XX는 노가다 뛰는 놈이 뭘 잘났다고 그런 걸 듣고 다니냐 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야, 니들처럼 도박하다가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이러신다고 해요. 하여튼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건설 노동자들이 예, 뭐 특히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뭐 클래시컬 음악을 뭐 감상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 아비투스 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안 어울리긴 합니다. 예. 하지만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죠, 당연히. 예. 꼭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예단할 수도 없고요. 예. 아무튼 예. 그런데 이제 현실은 아무래도 예. 그 사람의 어떤 그 계급이나 뭐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어떤 소비하는 뭐 문화나 물건이나 뭐 심지어 듣는 노래, 예,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예. 그런 걸 아비투스라고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어 스포츠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보는 스포츠화를 앞당겼는데 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그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 TV 중계, 스포츠를 통한 TV 중계는 대부분 어, 주중 저녁 시간,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 시간에 볼 수 있게, 예, 그래야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아니면은 뭐 주말에 보통 많이 편성을 하죠. 경기는. 예. 그래서 주말에 뭐 일 없이 쉴 때 경기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스포츠 뭐 마케팅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스포츠 업계에서 이제 취직을 하면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들이 쉴 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말에, 그쵸? 또 휴일에, 또 저녁 시간에, 예. 그러니까 남들이 쉴 때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그 애들이 쉬는 시간하고 내가 쉬는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같이 뭐 여행도 못 가고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이제 직업을 그 구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뭐 그건 뭐 각오해야죠. 우리 벽 대신에.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스포츠 경기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호전성 및 공격성의 표현. 그 경기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어떤 아저씨들 주로 이제 막 야유를 한다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욕도 하죠. 그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는데 물론 뭐 경기장에 왔다고 해서 막 욕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 뭐 어느 정도 한도 안에서는 뭐 야유도 할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는 봐주죠 사람들이. 경기장이니까 그래. 그래 뭐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뭐 한잔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고 이제 끝나면 또 가는 거고 집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봐줍니다. 그리고 또 경기 안에서는 스포츠 경기 도중에는 뭐 어느 정도 몸싸움은 있죠. 그쵸? 바디 체크라든가 뭐 축구할 때 이렇게 어깨 싸움을 한다든가 농구에서도 자리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어느 정도는 반칙으로 불지 않고 당연히 경기의 일부분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공격성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관람을 할 때도 그렇고 경기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욕구나 감정의 발사는 어떤 규정 하에서 정해진 안에서만 해야지 그게 문명화된 사회지. 안 그러면 뭐 그거는 그 동물의 왕국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행동 양식에 내면 사회에서 어떤 그 원하는 규범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의 행동은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해, 이런 거. 복합적 국면으로 인한 아비투스의 재편성. 그러니까 이게 아비투스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규범, 뭐 혹은 뭐 표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복잡해지면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붉은 악마의 자발적 응원 문화 이건 뭐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응원 문화라든가 이런 게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원해서 강제로 했습니다. 예. 그 뭐 학교에서 시켜서 단체로 나가서 뭐 이렇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그랬는데 이 붉은 악마라는 거에 그 무서운 점이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어? 모여서 자기들끼리 조직해서 자기들끼리 응원하고 어, 끝나면 자기들끼리 청소하고 집에 갑니다. 이게 그 듣도 보도 못하던 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더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형태의 그 응원 문화고 그 인류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당시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독일 통일 후에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단체 응원을 했다. 1990년도에 그 독일이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90년 월드컵이 이탈리아에서 했거든요. 근데 독일이 우승을 했는데 이때 그 독일이 어, 통일이 된 직후였어요. 89년도 1989년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그 동독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듯이 독일도 동서로 나눠가지고 동쪽에는 공산주의, 서쪽에는 자본주의 이렇게 돼 있었는데 89년도에 그 둘을 이제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동서독 단일팀으로 처음 출전한 월드컵이 1990년 이태리 월드컵이었고 그때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 이제 통일된 조국을 응원했을 거 아니에요, 단체로. 예. 그런데 뭐 응원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독일이란 나라는 그 뭔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나치 독일 시절에 뭐랄까요, 그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주의의 어떤 그 극단으로 치달아서 아주 그 가장 나쁜 예를 보여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우리가 보여주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히틀러의 그 깃발 아래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독일 사람들이 그 내셔널리즘을 막 앞세우고 깃발을 흔들고 이러는 거는 아직도 금기시 돼 있어요. 물론 뭐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특히 이제 90년 당시에는 예, 아직도 냉전의 그 정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독일 깃발 흔들고 뭐 도이칠란드 막 이렇게 외치면은 쟤네들 저래도 되는 거야. 막 야 우리 이래도 되냐 이거? 이거 좀 아무래도 좀 불안한데 뭐 이런 그 거리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뭐 어때 우리가 뭐 나치도 아니고 이제 통일된 조국을 축구에서 응원한다는데 뭐 그게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응원을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러면서도 그냥 뭐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형태이고 이제 기존의 질서가 약간 바뀌는 거죠. 예. 그 이전에는 이 독일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응원하고 이런 거 안 됐어요. 예. 나치즘이 생각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90년이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도 흘렀고 그래 뭐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스포츠 팬으로서의 정체성과 구별짓기. 그 구별짓기라는 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비투스와 함께 그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 그 피에르 무르디에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주장한 건데 이게 사람은요 이게 남들과 나와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 심리가 있어요 누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야라는가. 뭐 여러분들 뭐 과잠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잠. 예. 그런 것도 일종의 뭐 글쎄요 디스팅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라든가. 예. 나는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어. 뭐 얘들아. 니네 뭐 그냥 봐선 모르겠지? 뭐 이러면서 예. 이런 그 심리가 있어요. 끼리끼리 놀고 싶은 뭐 좀 특히 이제 자신의 그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은 그동안에 이제 스포츠가 형성했던 아비투스는 주로 이제 남성성, 그쵸? 예, 국가주의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뭐 대부분 여태까지 스포츠는 남성의 것이었으니까 예, 스포츠라는 게 남성들만의 것이었고 예, 또 국가주의 스포츠가 그 국가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내셔널리즘. 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여성 스포츠도 많이 발전하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뭐 그 국가주의가 더 강화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초국적주의, 무국적주의가 퍼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성 스포츠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이상화라든가 예, 김연아, 뭐 김연경 이런 선수들은 그 개인으로서 셀럽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상화 같은 선수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도 이제 방송인으로 예, 그 자연스럽게 이제 역할이 바뀌었죠. 예. 뭐 김연아도 그렇고 예. 그 초국적주의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나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런 데가 있다고 치면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그 과거의 분데스리가는 그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그 숫자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아졌을 거예요.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숫자가. 그리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경우에는 뭐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외국인 선수가 몇 명 안 되죠. 예. 한 팀당 뭐 3명? 이 정도밖에 못 뛰잖아요. 축구에서.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외국인 선수가 뛴다고 해서 뭐 그 선수를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다 똑같은 우리 팀 선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죠. 제가 뭐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살라, 예. 살라가 리버풀에서 뛰는데 예. 뭐 리버풀 팬들이 쟤는 저 아프리카 출신이라서 나는 쟤 안 좋아해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오히려
걔 때문에, 살라 때문에 그 살라의 고국인 이집트가 좋아지고 살라가 믿는 이슬람도 좋아지는, 예, 이슬람교도 좋아지는 이런 그 초국적 초종교주의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기존의 아비투스가 이제 막 그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스포츠의 메시지. 자, 이거는 뭐 스포츠는 의례화된 전투다. 그러니까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의식, 제사 지낼 때의 의식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중에 아무래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고향이 그쪽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유교의 전통이 많이 살아있고 지금도 뭐 그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사 지낼 때 그 절차가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절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지금은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고 뭐 어른들 다 모여서 뭐 갓 쓰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의례, 예, 그걸 의례라고 해요. 의식화된 예의 뭐 이런 얘기니까. 네. 근데 스포츠는 전투를 약간 그 의례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그냥 뭐 싸웠죠. 예. 총칼 들고 혹은 뭐 맨손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싸우지 않고 그거를 스포츠 규칙을 정해서 뭐 공을 사이에 놓고 혹은 뭐 어떤 도구를 사이에 놓고 겨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의례화된 전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 시간 초반에 했을 겁니다. 예. 그 앨런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 From ritual to record. 그쵸. 의례에서 기록으로 스포츠가 변모했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국민적 서사의 생성과 소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국가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스포츠를 통해서 강화되었었죠. 그동안에는 계속. 예. 나치 독일이 올림픽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우월함을 선전하고 싶어 했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올림픽 할 때마다 뭐 자랑스러운 조국의 뭐 아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죠. 그거 좀 웃기잖아요. 예. 그냥 뭐 금메달 따면은 뭐 좋은 거고, 예. 개인적인 영광이지 그게 뭐 꼭 국력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선수가 그 마라톤 금메달 땄다고 뭐 에디오피아가 갑자기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축구 잘한다고 꼭 훌륭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벌써. 예. 호모 루덴스 정신의 계승. 이건 좀 약간 너무 거창한 얘기인데 호모 루덴스가 뭐냐면은 이게 예. 그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뭐 호모 파베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호모 파베르는 뭐냐면은 이제 뭐를 그 만드는 예, 인간, 예, 도구의 인간 이런 뜻이고요. 호모 에렉투스 그러면은 예, 직립 보행하는 인간. 예전에는 인간이 마치 그 영장류 뭐 그 이전의 시절에는 인간이 네 발로 다녔었나 봐요 한때. 근데 이제 비로소 두 발로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고 뭐 많아요 그런 게. 예. 뭐 경제적인 인간 그럼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호모 루덴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놀이하는 인간, 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 여러분이 그 뽀로로를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세대입니까? 아닙니까? 2000년생쯤 되면은 아마 뽀로로를 봤을 텐데, 예, 어렸을 때. 제 딸이 2004년생인데 걔도 뽀로로 보고 자랐거든요. 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90년대 한 중반생들은 아니겠죠. 근데 2000년에 가까울수록 아마 뽀로로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뽀로로 주제가는 다 알죠. 예.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그쵸? 예.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러잖아요. 그쵸? 예. 노는 게 그만큼 인간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인간의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8시간은 뭐 자야 됩니다. 그쵸? 그게 이상적인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 8시간은 뭐 하냐면 일을 해야 돼요. 예. 사람이 일을 해야죠. 예.
그리고 8시간 나머지 비죠. 그때는 뭐 합니까? 그때는 노는 거죠. 예. 그게 이상적인 그 하루의 일과예요. 사실 사람한테. 8시간 쉬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예. 이제 그런데 뭐 사실 뭐 그거보다 더 일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게 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에서 그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인 그 요한 후이징가라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자신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호모 루덴스다.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이건 이제 허진석이라는 분이 이제 과거에 기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체대 교수신데, 예,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렇다, 우리는 호모 루덴스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인간은 노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는 거를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예.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잘 놀면 됩니다. 예. 일만 열심히 하면은 뭐 나머지 시간에 잘 노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예. 인간에게는 노는 것이 중요하다. 유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최초의 스포츠는 놀이 중에 하나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상업화, 직업화돼서 이제 뭐 프로페셔널 그 선수들도 나오고 스포츠가 산업화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교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 물론 스포츠가 이렇게 이제 상업화가 되고 그 산업화가 돼서 과거와는 달라졌지만 우리가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스포츠를 그 놀이 그 자체로 즐기면서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런 정신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계승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장. 예. 그래서 이제 진도는 다 했고요. 기말 에세이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직 이거 이제 제출 안 하셨죠? 13일까지인가일 텐데, 예. 그러니까 아직 한 열흘 넘게 남았죠? 예,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뭐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일단 분량은 5장인데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제 서론이 한 장 정도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하냐. 시작이 되게 중요하죠. 예, 시작이 잘 안 돼요. 보통 글을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시작을 못 하겠네. 이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고른 주제가 다 있잖아요.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 숙제를 했을 때 이제 그 주제에서 바뀐 것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음, 일단 여러분들의 개인적 경험, 뭐 목격담, 뭐 이런 거에서 시작하세요. 뭐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쓰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주제를 택했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 축구 배웠는데 그때 뭐 코치 선생님한테 뭐 무지하게 맞았다. 어? 그래서 내가 지금도 과연 뭐 이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과연 지금도 얻어맞는지, 뭐 인권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게 궁금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러면은 이제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데, 예. 항상 이런 그 연구 과제 혹은 그 학술 뭐 적인 글 이런 거에는 이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말이야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 운동할 때는 무지하게 맞았거든. 예. 그런데 과연 지금도 애들을 때릴까? 궁금증이죠, 그렇죠? 지금도 때리나? 음. 지금은 안 때리겠지. 아니지, 모르지. 지금도 때릴지도 모르지. 내 친구들 코치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때린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문. 예. 지금도 때려? 예. 라든가.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
내 경험과 내 의문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겠다. 지금도 과연 때리는지, 지금도 애들 수업을 안 들어가는지, 지금도 뭐 합숙 훈련을 하는지, 지금도 인권 유린적인 행위가 있는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던져요. 뭐 꼭 그거 뭐 주제는 다양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의의라는 게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내가 쓴 이 글이 과연 어떤 의의가 있냐. 영어로 얘기하면 significance입니다. 예, 의의. 어, 뭐 별다른 의미가 없고 의의가 없으면은 사실 쓸 필요가 없죠. 예. 내가 그래서 이게 어떤 공헌을 할 거냐 이 학계에. 예. 내가 이 조사를 함으로써 내가 그래서 그 유소년 축구 선수들 초등학교 축구부 애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서 그 개선책을 마련해서 뭐 제시한다. 그러면은 그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의의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공헌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장을 쓰시고 이제 본론을 한 3장 정도 쓰시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선행 연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 논문이나 뭐 단행본이나 이런 걸 참고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쵸? 뭐 인터넷에 나오는 신문 기사도 괜찮아요. 예. 신문 기사, 뭐, 뭐 인터넷 글, 블로그 글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만으로 하지 마시고 그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 서적도 꼭 넣으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걸 분석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하면은 초등학생 뭐 축구 선수들의 뭐 인권에 관한 뭐 논문 이런 걸 이제 몇 편을 고릅니다. 이제 내 연구 주제와 그, 그 제목으로 이제 도서관 웹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걸 넣고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한 5개, 뭐 한 10개 이렇게 추려요. 괜찮은 걸로. 이렇게 딱 봐서 그 대충 읽어보면은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빼고 요거 내가 연구하려는 거랑 비슷해. 이거 내 주제랑 비슷해. 그럼 그런 걸 챙겨요. 이렇게 챙겨놓고 그거를 이렇게 읽어봐요. 쭉 읽어봐서 그 논문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3개가 있다고 치면은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A 논문, B 논문, C 논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내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A 논문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B 논문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C 논문을 봤더니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요게 나와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자, 이 선행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실험해보고 설문조사해보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 2개를 합쳐보니 내 결론은 이거다.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직 그 실험이나 설문조사나 인터뷰하는 법을 잘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건 뭐 대학원 가서 자세히 배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건 해야 돼요. 선행연구 분석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ABC 연구를 봤는데 내가 보기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선행연구 분석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 결론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래 A는 이렇게 얘기했고 B는 이렇게 얘기했고 C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그냥 결론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나는 약간 다르게 혹은 뭐 좀 다르게 아니면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죠.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주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니까 이 글은 그쵸? 뭐 그렇지 않으려면 그뭐 의의나 의미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본론을 내주시고 결론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장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연구 결과를 요약 및 재진술 한번 다시 씁니다. 이제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스포츠 현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초등학교 축구부 운영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안 그쵸 예.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5장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학생은 저는 아무리 많이 써도 4장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뭐 4장으로 하세요 그냥. 예. 그리고 저는 아무리 적게 하려고 해도 6장 나오는데요. 그럼 6장으로 하세요. 예. 그런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써도 2장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런 내용들을 다 넣고 2장밖에 안 나오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분량이라는 거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 넣으면은 보통 이 정도 분량은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렇게 분량을 정했지 뭐 꼭 이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이제 넣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제출 이미 하셨는데 이제 그동안에 제출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이 참고 문헌 정리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뭐 그 인터넷 그 주소만 적으셨는데 뭐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최종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여기 이제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희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 웹사이트인데 그 참고 문헌을 그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방식이 있어요. 예, 법칙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APA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사회과학에서 뭐 혹은 교육학 이쪽에서 그 문헌 정리할 때 그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보편적인 게 APA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APA 스타일로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료를 이거를 보고 예, 한번 정리해서 그 여러분 그 페이퍼에 뒤에다가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처음 그 할 때는 좀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유, 헷갈리고. 사실 헷갈려요. APA 스타일은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저도 APA 스타일을 뭐 20년을 써오고 있는데 지금도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그때그때 찾아서 보고 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꼭 정확하게 안 했다고 뭐 점수를 깎고 틀렸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보면서. 예. 그래서 APA 스타일로 정리하는 것까지 예, 그렇게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말고사 기간이라 여러분들 바쁘실 텐데 예, 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시간 안배 잘 하셔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예, 이제 12월이 있으니까 이제 진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예,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기를 잘 마무리합시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